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평생을 엄마를 돌봤는데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정말 납득이 안 돼. 엄마, 그만 좀 해요. 왜 할머니가 정하신 건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요? 이걸로 자꾸 싸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너는 쉽게 말하지. 내가 외할머니 뜻대로 받는 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해 봤어? 넌 정말 몰라. 그럼 내가 어쩌라고요? 제가 왜 할머니한테 그걸 달라고 했어요? 왜 제가 잘못한 사람 취급받아야 하는데요? 외할머니가 남기신 낡은 상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외할머니의 숨겨진 진심과 우리 가족 모두를 흔들어 놓을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와 외할머니의 깊은 갈등은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상자 속 유언을 둘러싼 다툼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통해 저는 우리가 외할머니를 얼마나 몰랐는지, 그리고 가족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8살 김나영입니다. 저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그 뒤에 남겨진 상자로 인해 제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참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 모임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계셨고, 대화에도 잘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인지 어린 저는 외할머니를 그저 낯설고 조용한 어른으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진 상자를 발견하면서 저는 외할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는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나무 상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외할머니의 숨겨진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유언장까지 그 상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외할머니는 유언장을 통해 저희 가족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라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까지 저희 가족은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나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너무 먼 존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희 가족이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할머니가 남기신 상자 속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공감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게 언제나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조용히 앉아 계셨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의 방에 가끔씩 놀러 갈 때면 그곳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고 외할머니는 그 안에서 늘 무언가를 꺼내어 조용히 정리하시곤 했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외할머니가 마치 비밀을 간직한 요정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우리 가족은 당시 비교적 평범하고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며 식사를 준비하셨고, 여동생과 저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엄마는 요리를 할 때 자주 노래를 부르셨는데, 주방에서 풍겨오던 음식 냄새와 함께 그 노래 소리는 우리 집의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동생은 밝고 활발한 아이였고 저희 둘은 자주 함께 숙제를 하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가끔은 외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하기도 했는데 그런 날이면 외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너희 둘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이 할미한테 비밀이 그렇게 궁금했어? 그런 외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는 항상 조금 특별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를 무척 존경했지만 때로는 두 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면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셨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하셔. 나한테는 상의도 안 하시고 엄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었고 외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느 저녁 엄마는 외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하셨고 여동생과 저는 들떠서 외할머니가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셨고 엄마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엄마는 별다른 인사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두 분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긴장감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엄마와 외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엄마가 방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엄마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시는지. 그날 이후로 엄마와 외할머니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와의 만남을 점점 꺼려하셨고 외할머니도 우리 집에 잘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 대신 엄마와 여동생 사이의 작은 다툼이나 불만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틈새에서 저는 조용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커질수록 우리 가족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엄마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엄마는 한동안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외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방 안은 외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 상자가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상자를 열기를 망설였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그냥 버려도 될 물건일 거야. 하지만 엄마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편지, 그리고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상자 속 유언장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에는 외할머니의 재산을 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여동생에게 남기셨고, 엄마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남기셨습니다. 엄마는 유언장을 읽는 내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며칠 뒤 여동생도 유언장을 읽게 되었고 엄마와 여동생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여동생에게 유언장 내용을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 여동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엄마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로 싸우면 뭐가 달라지겠어? 엄마는 여동생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너는 쉬운 말만 하네. 내가 외할머니 뜻대로 받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정말 몰라? 여동생도 참다 못해 대꾸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건데요? 내가 외할머니한테 이걸 달라고 했어요? 왜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날 이후 엄마와 여동생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도 대화는 짧아지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유언장을 고쳐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셨고 여동생은 외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했던 때도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여동생은 억울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도 이유가 있으셨겠지. 그걸 우리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엄마는 여동생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두 사람의 다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감정적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고 여동생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외할머니의 유언장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골칫거리가 되어 갔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의 갈등은 상자 속 유언장을 발견한 날부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같은 주제로 끝없이 반복되었고 점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여동생은 외할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둘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고성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고생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점점 더 억울함과 분노로 바뀌었고 엄마는 마음속 상처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동생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동생은 매일 엄마와의 대립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며 때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여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내가 알기나 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참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억눌려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상처를 더 깊게 후벼 파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고된 과거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강조했고 여동생은 그런 엄마의 이야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고성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외할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의 긴장감을 잠시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내 딸에게라는 글씨가 조심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의 편지 글씨는 또렷했지만 그 안에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이 글을 읽고 있을 내가 어떤 기분일지 나는 다 알지 못해도 조금은 짐작이 간다. 내가 너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엄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내가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내가 어린 시절에도 나는 많은 실수를 했고 널 제대로 돌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다.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나는 무서워서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단다. 엄마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서운함과 불만이 떠올랐지만 편지를 읽으며 점점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멀어지려 했던 건 내 부족한 모습이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단다. 내 삶을 내가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을까 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유언장을 쓰며 선택했던 것들이 너희에게 어떤 감정을 남길지 많이 고민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고르게 나누고 싶었고 그 결정이 너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기억해 줬으면 한다. 이건 돈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내 작은 희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편지의 마지막에는 외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바람은 단 한 가지다. 너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늘 너를 사랑했고 너도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길 바란다. 가끔 내가 너를 떠올릴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늘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글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이었고 엄마는 할머니의 진심을 온전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는 여동생과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에게도 알아야 할 말을 남기셨더라. 엄마는 잠시 멈추고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엄마의 눈은 약간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쓰신 편지인데 너희도 들어야 할 것 같아.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말 같아서 라고 하시며 엄마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딸에게 나는 내가 남긴 선택이 너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돈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내 바람이었다. 너희가 서로를 더 의지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란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외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가족이 갈등 대신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동생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여동생은 울먹이며 엄마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싸움들이 떠올랐고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우리에게 바랐던 건 이게 아니었을 텐데 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여동생의 손을 잡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나도 너를 탓하려는 건 아니었어. 나도 내 입장을 이해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여동생은 엄마를 꼭 끌어안았고 저도 옆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외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덕분에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기신 상자와 편지는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자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겪었던 갈등과 화해의 모든 과정, 그리고 외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상징이 되었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더 이상 유언장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자를 떠올릴 때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 엄마, 참 고집도 세고 자기 멋대로였지.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갈 줄은 몰랐네. 엄마는 상자를 정리하며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는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지만 이제 엄마는 그런 순간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정말 원망스러웠어.
왜 그렇게 나한테 힘든 선택만 맡기셨을까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 엄마도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엄마는 가끔 외할머니가 남긴 손수건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동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동생은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엄마가 바쁘실 때면 먼저 나서서 돕고 엄마와의 대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예전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요.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의 사진을 정리하거나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보며 추억을 나누곤 합니다. 여동생은 가끔 저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는 가끔 혼자 상자를 열어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곤 합니다. 외할머니의 글씨체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외할머니의 편지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라는 외할머니의 바람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삶을 바꾼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은 가끔 모여 상자 속 물건들을 함께 봅니다. 사진 속에 담긴 추억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외할머니가 남긴 손수건이나 오래된 반지를 보며 외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 상자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준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는 외할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며 여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이 상자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마 더 멀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외할머니가 이걸 남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는 여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외할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과 함께 감사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엄마,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어. 그걸 왜 그땐 몰랐을까 싶네. 엄마와 여동생이 함께 웃으며 외할머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가족 간의 문제는 때로는 너무 크고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편지가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입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보자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작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